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7년 차가 됐습니다. 나름 꽤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외 직투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도 자주 물어보세요. 굳이 해외 직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무지했던 제가 내린 선택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살지는 정말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주식을 어떤 계좌에서 사야 할까? 이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대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달러 환전해서 미국 주식 직접 가지고 있으면 왠지 글로벌 투자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산이 조금씩 커지고 수익도 쌓이기 시작하니까 250만원이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재 제 해외 주식 평가 수익만 해도 약 3,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매년 250만원씩만 수익을 실현한다고 생각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은 주식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오를 테니 결국 언젠가는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22%라는 세율이 막상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꽤 큽니다. 과세 대상 수익이 1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2,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ISA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도 먼저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충분히 채운 다음 그래도 투자할 돈이 남는다면 그때 해외 직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에는 환율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1,100원대, 1,200원대, 높아도 1,300원대 환율을 자주 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1,400원이 넘는 환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그런데 당시에 저는 조금이라도 달러를 싸게 사겠다고 환율 타이밍을 정말 많이 쟀습니다. 환율이 얼마 떨어지면 환전하고 또 얼마 떨어지면 추가 환전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원칙까지 세우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1,200원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1,180원 오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1,25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가격에는 못 사지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다 1,300원이 됩니다. 결국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달러를 충분히 모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환율을 정확하게 맞힐 능력이 없다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을 환전한다거나 전체 자산 중에서 일정 비중만큼 항상 달러를 보유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달러 자산을 좋은 가격에 모아놓을 수 있었겠죠. 마지막 세 번째 후에는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투자 기간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주식의 변동성을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주는 너무 비싸다.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가격에 사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기술주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까요? 저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술과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에게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지금 버는 돈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오랫동안 기술주를 보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예전 제 포트폴리오에는 나스닥 100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테크 기업을 모아둔 자산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30살이고 앞으로 투자할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몇십 년 더 투자하다 보면 또 다른 후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씩 배우면서 계속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